자, 이번 시간에 이제 입문서 99페이지 봐보세요. 양도소득 금액 계산 나오죠. 자, 제가 언급한 대로 양도 차익 과정에 입문서 내용도 많이 들어있지만 지금 신경 마시고 제가 기본서 수업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실실거리면 자양강장 드신다. 그 틀 한번 생각하시고 이제 두 번째 과정이 있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계산 구조에 있어서 양도 차익을 이렇게 계산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두 번째 양도 소득 금액은 양도 차익 마이너스 자, 특별 공제 빼서 소득 금액이죠. 그래서 양도 소득 금액 자, 계산 자, 과정이 나오죠. 그러면 양도 소득 금액을 식으로 해보면은 자, 양도 차익 차익에서 자, 마이너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를 차감해서 소득 금액이 나오는데 물론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키가 되는데 식도 좀 봐둬야 되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양도 차익 공제된 건 장기 오래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팔았을 때 특별하게 빼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장기보유 특별 공제 적용의 자, 취지가 뭘까? 취지는 좀 바탕을 두는데 그러면 장기 특별 공제 취지는 자, 물가가 상승한 인플레이션 경제체 인플레이션 경제체제하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 현상인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자, 88년 자, 서울 올림픽 때 자, 부동산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토지를 100원 주고 진가 취득했는데 자, 이 88년 취득한 땅을 자, 2002 자, 월드컵 때 자, 팔았습니다. 팔면은 150원에 팔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남들이 2002 월드컵 때 자, 응원 열기로 열심히 응원하는데 제가 땅을 파는데 조금 그래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팔지 않고 자 2016년도 자, 어렵다. 2015년도에 양도 팔았다. 물가 계속 오르는 현상이니까 그래서 180원에 팔았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니까 인플레이션 현상이니까 2002년 자 2002 한일 월드컵 때 팔았다면은 150원을 받죠. 2015년도에 팔았다면 180원을 받아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명목소득이 늡니다. 많이 받으니까 그럼 명목소득이 늘어서 기분 째집니다. 그런데 명목소득이 늘어난 만큼 양도세 부담도 함께 가중이 됩니다. 2002 때 팔았다면 50원에 부담할 것을 자, 15년도에 팔았다면 80원의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가격이 계속 오르는 현상이니까는 시세말로 갈 때까지 가보자 표현인데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가 꽁꽁 얼어붙지 팔질 않으니까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부동산 그러니까 동결효과 결집효과 등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양도세 부담을 경감 줄여주는 제도가 특별공제 취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특별 세부담을 경감하는 제도거든요. 자, 이런 특별 취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그러면 특별 취지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데 그럼 특별공제 적용 요건이 있습니다. 특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자, 토지 또는 건물
토지 건물로서 보유기간 3년 이상, 3년 이상인 것 및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자,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공제 적용 요건 하면 저는 이럽니다. 토지 또는 건축 건물 보유기간 3년 이상 조합원 입주권에 적용이 되죠. 그래서 특별공제 요건은 토건삼이죠. 3년 이상. 그래서 토건삼이 좋아요. 뭐가 좋다고요? 토건삼이 좋아요. 이렇게 정리틀을 잡아야 조합원 입주권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기 특별공제 요건은 토건삼, 삼이나 쌈이나 토건쌈이 좋아요. 쌈 있잖아요. 토건쌈이 좋아요. 이래야 특별히 공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특별공제 공부할 때 요건 모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말은 양도소득 범위가 많잖아요. 다 된 것도 아니고 보유기간 3년 또 미만짜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공제 요건은 토건쌈이 좋아요. 자, 이렇게 틀 잡아서 구분을 하신다. 아마 제가 이제 입문과정자 한 주가 남았잖아요. 하지만은 제가 총론, 취득세, 재산세 등 하면서도 상당히 제가 뭐 독특한 이렇게 암기틀 연상시키는 거 많을 거예요. 세법 암기 과목이라고 그랬죠? 그 많은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아무 생각 없이 암기 안 됩니다. 뭔가 독특하게 제가 많이 정리한 게 많잖아요. 방금 전 시간에 공부했던 뭐 실실거리면 자양강장제를 드셔라. 뭐 추계가해가 매우 심한 감기로 환기가 든다. 이런 암기틀을 좀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내용들이 나왔을 때 실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특별공제 요건은 토건쌈이 좋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되는데, 그러면은 이 적용 요건에 따라서 특별공제가 얼마나 될까? 공제 금액. 특별공제액은 양도 차익, 양도 차익의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 를 곱한 금액이 공제액인데, 공제율 열심히 암기합니다. 기억도 하고. 그런데 양도 차익에 곱해지는 겁니다. 양도 차익의 공제를 곱해서 특별공제액을 산정이 되어진 겁니다. 양도 차익의 곱하기 칠판 보세요. 자, 이 계산구조 틀을 안 지웠으니까요. 보세요. 요 특별 이 공제 금액은 양도 차익의 공제를 곱하잖아요. 양도 차익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필요는 엄청 양도가액 곱하는 것도 아니고 취득에 곱하는 것도 아니다. 양도 차익이 곱해지니까 양도 차익을 구하지 않으면 특별공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득금액을 계산 안 되죠. 그래서 계산 구조 프레임 틀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 특별공제는 양도 차익을 모르면 공제금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특별공제 모르면 소득금액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차, 속과 특기를 살려라. 이런 틀을 잡아서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자, 이 양쪽에 공제율이 곱해지는데 공제율이 10에서 30%짜리하고 24에서 80%짜리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별공제는 자,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건쌈 좋아요. 10에서 30%가 됩니다. 그런데 24에서 80%짜리는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될 경우 24에서 80%짜리입니다. 그래서 원래 1세대,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보유기간이 3년, 2년 이상이면 비과세가 되는데 그럼 비과세 받지 못하는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자, 다음 시간에 하게 되겠지만 고가주택이 있습니다.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주택이거든요. 그럼 고가주택에 대해서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26회 기출문제인데 네, 고가주택에서는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24에 80을 더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아요? 자, 이런 내용들을 더 심화해서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툴로 구분되죠. 그러면 3년 이상이 기본이니까 3년 이상부터 자, 매년 1년 단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은 10%, 4년 이상 5년 미만은 12%, 15%. 그래서 10에서 30%는 매년 3%씩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이면 30%가 되고 24에 80%는 자, 매년 8%씩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자, 10년 이상은 8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공제 자, 유리교재에서 자, 100페이지 상단에 봐보시면 지금은 표가 되어 있죠. 그래서 1년 단위로 세분화되는데 매년 3% 차이가 나고 8%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3하고 8하고 24죠. 그래서 3, 8은 24. 이런 구구단 3, 8은 24. 이렇게 틀 잡아주면 공제율이 10에서 30%짜리하고 24에서 80%짜리를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 8은 24. 만약에 개정이 지금 조짐이 보이는데 개정이 되면 그 구구단만 바꾸면 되니까. 그러니까 3, 8은 24로 지금은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특별공제에 있어서 자, 제외. 특별공제가 제외된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 있는데 물론 토건쌈 좋아요가 아니면은 특별공제 못 받습니다. 그러나 토건쌈 좋아요라 할지라도 제외된 경우가 있는데 자, 교재로 들으면은 자, 미등기 뭐냐죠? 미등기 양도 자산이 있고 자, 비사업용 토지가 있는데 비사업용 토지는 X 처벌해야 됩니다. 자, 2016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된 규정에서 삭제가 됐죠. 그렇죠? 엄청난 개정론입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2016년부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특별공제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뭐 입문서니까 아직 개정이 반영이 안 됐으니까 아마 기본서 나오면 다 반영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는 2010년도 특별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잖아요. 그럼 보유기간 3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보유기간은 우리 이미 공부했잖아요. 공부했죠? 자,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죠. 그래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이 되는데 이 취득이든 판날까지 이 취득일에 외외가 있습니다. 외외. 취득일의 외외가 세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지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틀 한번 지금 인문에서 한번 들어주시라고. 그래서 자, 첫째는 2월 과세가 적용된 규정. 자, 가업, 상속, 재산. 자, 가업, 상속, 재산.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 자, 역시 16년도 신설 규정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2월 과세라 하면 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내 팔았을 때 2월 과세가 적용이 되는데 그 적용될 경우 특별공제단 보유관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해 줍니다. 시작해 준다. 그 말이요. 자, 그래서 증여한 배우자 직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증여받은 날. 원래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받은 날이 되는데 2월 과세가 적용된 규정은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역시. 그리고 이제 가업 상속 재산에 대한 경우에는 팔았을 때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일반적인 상속 아니에요. 가업 상속이에요. 방앗간이라든가 자, 이런 대장간 등을 물려받았죠. 부모로부터. 그걸 지금까 자, 계속하다가도 또 상황에 따라 팔 수 있잖아요. 이랬을 때 가업 상속 재산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이 있어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럴 때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 취득한 날부터 기산이 된다는 거. 그런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적용이 되니까 취득일에 기산일을 시작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자, 취득한 것으로 봐서 자, 기산하겠다. 그 말이야. 그럼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기간은 2015년 말에 취득한 경우를 할지라도 1월 1일부터 취득한 것으로 봐서 자, 보유기한을 산정하겠다. 자, 이런 걸 좀 어려운 말인데 특별공제 보유기한 계산 시작한 날이다. 그 말 기산일이라고 합니다. 기산일. 취득 예외가 되는데 보유기한 3년 이상을 따져줄 때 시작한 날 기간 산정이 시작한 날을 2월 과세는 증여한 배우 취득한 날부터 시작해주고 가업상속 재산은 돌아가심이 취득한 날부터 시작해주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해주겠다. 그 말이. 그래서 자, 특별공제의 보유 기간이 상당히 자, 2015년 보세요. 요 경우는요 15년이에요. 15년도 개정, 16 개정 다 개정 내용이다 보니까 신경을 좀 쓰셔서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이래서 자, 양도소득금액의 과정의 틀 한번 살폈다. 이런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특별공제 요건은 토건 쌈이 좋아요. 이런 틀을 잡아야 보유 기간에 우리가 기산일까지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양도소득 금액을 구해봤죠. 그럼 세 번째는 과세 표준을 구해보자. 그 말이에요. 양도소득 과세 표준. 자, 그럼 과세 표준 하면 양도소득 금액
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해서 적용이 되는데, 말 그대로 양도소득에 기본적으로 빼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공제 취지는 단순해요. 소득세 인적공제 성격으로 적용되는 걸 기본공제라고 한다. 왜? 양도소득은 분류과세가 되기 때문에 소득세 종합소득 공제가 있거든요. 양도소득은 따로 떼내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에서도 기본적으로 빼줘야겠다. 이걸 기본공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본공제는 핵심이 뭐냐면 기본공제 이건 법률이 정한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이 기본공제액이 되는 겁니다. 자, 연 250만 원인데 각각인데 소득별로 각각이다 그 말이에요. 자산별이 아니라 이때 소득별로 각각인데 이 소득이 세 구덩이로 구분이 된다. 소득별은 각각은 세 덩어리다 그 말이에요. 세 덩어리. 별로 각각 연 250이 되는데 1번, 2번, 4번과 3번과 5번. 자, 요 내용도 16 개정 내용이겠죠? 그래서 5번이 뭐라고 그랬죠? 파생상품. 이게 파생상품도 별도로 250을 빼주겠다 그 말이에요. 주식도 250을 따로 빼주고, 그런데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빼는 게 아니라 부동산 덩어리는 250밖에 안 빼줍니다. 그래서 기본공제는 주식 따로 250, 파생상품 따로 250을 빼주는데, 부동산 다 한 빼는 게 아니라 부동산은 권리든 기타 자산에 대해서는 한 문구으로서 250밖에 안 빼줍니다. 만약에 소득별은 자산별이면 번호별로 다 빼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각각이 세 덩어리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 소득별로 각각이지만 덩어리가 세 덩어리니까 조금 한번 응용해 보면 기본공제 연 최대 가능액은 750이 되는 겁니다. 왜요? 덩어리가 세 덩어리니까 각각 250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750까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별의 의미를 좀 두고 각각을 좀 생각하세요. 250은요 앞으로 기억 잘합니다. 250. 그리고 250도 연 250이죠. 연 팔 때마다 250이 아니라 연은 과세 기간의 1년을 의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차로 적용이 되어진 겁니다. 연 250이니까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차로 적용되는 걸 기본공제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본공제를 할지라도 제외된 경우가 있는데, 미등기 양도 자산은 기본공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미등기 양도는 기본공제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특별공제, 기본공제에 대한 틀 제가 설명드릴 게 좀 어떤 게 있냐, 앞으로 각각 연 250이 먼저 방부돼서 좀 이렇게 사례를 들어가면서도 설명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 기본공제도
파생상품도 연이입을 따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5번 여기 들어간 게 아니에요. 5번도 따로 250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정에 의해서. 그래서 자, 기본공제 덩어리가 세 덩어리가 된다는 거. 그래서 기본공제를 빼서 과세 표준을 구해봤다. 그래서 저는 세금선의 기초공사를 다 마쳤죠. 과표를 구했으면 저는 산출세액을 구해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산출세액을 구해보자지. 세액을 산출해보자. 그 말이에요. 산출세. 자, 한 번 더 깨끗이 닦고 갑시다. 자. 칠판이 좋아서 깨끗이 닦여지네요. 자, 이제 과표를 구했으면 저는 세액을 산출해야겠죠? 그래서 자, 이 과정을 한번 자, 또 식으로 세우면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자, 양도소득 자, 과세표준 자, 곱하기 자, 양도소득 세율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죠. 자, 그럴 때 양도소득 세율이 키가 될 텐데 양도소득 세율은 자, 세율의 구조가 차등 비례세율 구조가 있고 자, 초과 누진세율 구조가 있는데 양도소득 세율은 차등 비례세율 구조 무슨 그래프요? 막대 그래프. 초과 누진세율 무슨 그래프? 계단 그래프. 막대 그래프하고 계단 그래프가 구분해서 적용이 됩니다. 이게 양도세율의 구조인데 양도소득 세율은요. 세율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양도 자산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자, 1번 토지 또는 건물 팔 때,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팔 때, 3번 주식을 팔 때, 4번 기타 자산을 팔 때, 자, 5번 파생상품을 팔 때 세율이 구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양도소득 세율이 나오면요, 양도 자산의 구분이 먼저 된다. 토지 건물을 파는지, 부동산의 권리를 파는지, 주식을 파는지, 기타 자산을 파는지, 파생상품을 파는지를 구분해야겠다. 자, 이럴 때 먼저 토지를 팔고 부동산의 권리를 한번 팔아보죠. 토지 건물 부동산의 권리를 팔 때는 보유기간을 타는데 보유기간이 세 구분이 돼서 보유기간 2년 이상일 경우에는 6에서 38%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은 부터까지 몇 단계냐? 이게 초과 누진세를 자, 표시하는 거죠. 2년 이상이면 6에서 38%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총론조도 언급했고 뭘로도 기본서 할 때 자, 기본서 101페이지에 초과 누진세율표가 나오잖아요. 중간에 초과 누진세율표 페이지 101페이지에 초과 누진세율표가 나오죠. 1200 이하부터 1억 5천 초과까지 칸이 5칸이 있잖아요.
이 5칸에 따라서 첫 번째 칸이 6%, 두 번째 칸이 플러스가 있지만은 다음에 자 15%, 24%, 34%, 35%, 38%가 있잖아요. 5단계 초과한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죠. 중요한 건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것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미만인 것은 40% 비례세율, 40% 비례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40% 비례세율이. 근데 1년 미만, 1년 미만인 것은 50% 비례세율이, 50% 비례세율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50% 비례세율이 적용이 되어진다. 자, 그래서 즉 가장 기본적으로 토지 건물의 권리 부동산을 팔았을 때는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 구분이 되죠. 1년 미만이면 50%, 2년 이상이면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토지 건물 할지라도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 부동산은 권리에 좋아요. 조합 입주권이 있죠. 조합은 입주권이 있더라. 입주권. 그러면 주택이나 조합 입주권을 팔 경우에는 자, 보유 기간을 따지는데 보유 기간이 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유 기간이 1년 이상 1년 미만이냐. 미만 1년 이상이면은 6에서 38% 초과 누진세율이, 1년 미만이면 40% 비례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자, 주택과 조합 입주권에 대해서는 자, 2015년도 개정 내용입니다. 2015년도부터 집을 팔았을 때 양도세율은 좀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이면 원래 50%짜리인데 집은 40% 하겠다. 그 말이요. 집은 1년 이상만 보유한 경우라면 초과 누진세율로 부과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 건물로 나오는지 집으로 나오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토지 건물은 1년 미만이면 50%짜리 비례세율입니다. 집은 1년이면 40% 비례세율로 구분 잘해야겠죠. 그런데 좀 심한 있지만 이 주택에 대한 세율은요, 주택의 수하고 무관합니다. 그럼 주택 수하고 무관하다는 것은 1주택자인지 2주택자, 3주택 이상인지 관계없이 1년 미만이면 40, 1년 이상 누진세율이 됩니다. 왜냐면 한 2, 3년 전만 해도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있었습니다. 엄청 무거웠어요. 근데 다주택 중과가 폐지가 됐거든요. 폐지가 되면서도 2015년도부터는 세율을 더 낮춰놨습니다. 이유는 주택가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주택을 활성화시키려고 좀 세율을 낮춰놨지만, 또 물론 취득세도 세율을 좀 낮춰놨지만 집은, 그런데 집이라는 자체가 요즘에는 별로 재미가 없다. 이러니까 집을 살 기회가 돼도 여유가 있어도 잘 안 사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만큼 팔아야 되는데, 팔아도 사니까 살 사람이 있어야 집이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이렇게 세율을 살 때 취득세, 팔 때 양수를 많이 낮춰놨는데, 그러니까 실효성은 뭐 제가 따질 게 아니지만, 뭐 그에 따라서 경기를 좀 부양시키려고 이렇게 자, 세율 좀 조정했지만은 그 실효성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택에 대한 세율은 주택수하고 무관하다는 게, 자, 이런 걸 응용해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1주택자냐, 2주택자냐, 3주택 이상이냐, 따라도 세율은 똑같다는 거. 보유 기간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는 당연히 토지가 있죠. 자, 이 토지에 대해서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가 있는데, 그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2016년 개정이 돼서 역시 본회의 통과가 됐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요, 16%에서 48%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타산 초과 누진세율 구조에 자, 세율을 10%씩을 더해서 16%에서 48%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원래 이제 2016년도부터 일반 세율에 10%를 더해서 할증하려고 했거든요. 마찬가지 의미지만은 아주 딱 뭐죠 같아요. 비사업용 토지에서는 10%를 더해서 16에서 48% 적용하겠다. 5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구분이 되어지는 게 비사업용 토지. 자, 그런 이제는 자, 토지 건물의 권리에 있어서 이제 미등기. 그럼 미등기 양도 자산이 있는데, 그럼 미등기 양도 자산은 보유기간 관계없이 70% 비례세율입니다. 엄청나죠? 70%짜리입니다. 미등기는. 그래서 자, 저는 또 이제 70%는요, 막 기억하겠지만 앞으로 미등기 양도 자산이잖아요. 글자 수가 7자잖아요. 7자니까 70%. 그래서 이렇게 또 구분하는 걸 대단한 발견이라고 하겠죠. 미등기 양도산 손가락 헤아려 보면 7자 70%. 자, 그래서 자, 우리가 가장 관심은 부동산 관련해서 이렇게 세율도 개정도 이렇게 많이 됐으니까 더 신경을 좀 써주셔야겠죠. 이건 이해도 이해지만 자, 대상 구분에 따라 보유 기간 구분에서 이렇게 세율을 다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자, 우리가 3주택 이상이라든가 비사업용 토지가 지정적 안에 있으면, 즉 투기적 안에 있으면은 또 할증이 됩니다. 이런 것도 기본소득 볼 때 정리가 될 것이고. 자, 그럼 이제는 세 번째는 주식이 나오죠. 그러면 주식의 양도는 크게 핵심은 아니지만 10% 비례세율과 20%와 30% 자, 비례세율로 구분되는 게 주식의 양도세 세율이 되는 겁니다. 세율. 자, 다음에 기타 자산이 있는데, 기타 자산은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6에서 38% 자, 초과 누진입니다. 그래서 기타 자산의 세율은 보유 기간 따지지 않고 6에서 38%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다음에 파생 상품은 자, 16년 신설됐겠죠? 파생 상품의 세율은 20% 비례세율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100분의 10에 20% 비례세율로 부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세율이 나오면은 자, 토지 건물을 파는지, 부동산의 권리를 파는지, 주식을 파는지, 기타를 파는지, 파생상품을 파는지를 구분하면서 보유 기간 등을 따져봐야겠죠. 보유기간을 따져서 정리했을 때, 자, 우리가 세율 등을 정리할 때, 자, 이제 우리가 기본소득 수업을 들을 때 뭐냐면, 이런 세율에 같은 재산에 세율이 둘 이상 적용할 수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적용하냐. 자, 그리고 102페이지 상단에 봐보시면 보유 기간 또 산정이 나오죠. 상속받은 경우냐, 이율과세냐. 자, 이럴 경우도 또 따졌을 때, 왜 제가 이번 과정에서 제가 언급도 안 했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특별공제에 대한 규정하고 좀 혼돈이 되니까 좀 이 개정 한번 설명을 해서 알았어요. 그러면요,
자, 양도세요 보유기간. 보유기간을 따져야 되잖아요. 자, 이럴 때 이 보유기간을 따질 때, 자, 여백을 좀 활용하면서, 자, 요 보유기간. 그럼 보유기간 산정이 있어서 저는 당연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취득일에 외외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외외가 상속받은 자산, 상속, 그 다음에 이월과세가 있습니다. 이월과세. 자,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 이월과세의 규정은 증여한 배우자 직계 첨생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이월과세 요 이월과세 나오죠. 근데 가업 상속이 피예요. 근데 세율은 일반적인 상속일 경우 다 피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공제하고 자,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향후에 제가 강조했지만 구분 잘으셔야 됩니다. 역시 이런 날을 역시 기산일이라고 하거든요. 기산일이면 세율 적용 시 기산일이냐, 특별공제 적용의 기산일이냐 그 말이에요. 이런 게 세법 공부할 때는 이런 걸 많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아니 규정이 똑같이 하면 어디 덧납니까? 자, 특별공제 적용이 있어서 세율에서 이 보유 기간만 따질 때도 외적으로 좀 차이가 있잖아요. 이것들을 공부하면서 아마 많이 힘들어해요. 저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향후적으로 그만한 이제 이유 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설명도 하겠지만은 구분을 좀 할 때 좀 신경을 좀 써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세율까지 고려해서 산출 세액을 한번 다 계산해 봤죠. 그런데 이 세액을 계산해서 내면 되는데 이런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규정이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과세 규정은 자, 다음 시간에 비과세부터 또 틀 잡아서 정리하도록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수고하셨습니다.